오늘 내용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건 그냥 천 조각에 불과해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여러분 또한 다양한 배경과 경력, 그리고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직업이 좋다고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일 먼저 영어.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충분히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작을 안 하시면 변화가 없어요. 우선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일자리 찾기를 시작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이 영어 실력이 좋아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이니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평소에 관심 있는 일과 관련된 일자리 찾기.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구분을 해보시고 대략적인 직업의 조건을 정리해보세요.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일하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일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 경험이 취미생활이던 돈을 받지 않고 했던 일이던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돌이켜보세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에서 단서를 찾아보세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홈페이지에서 커리어 퀴즈를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각 그룹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또는 경험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세요. 각 페이지를 완료하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높은 비율의 매치가 되는 직업들이 결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러분의 성향과 맞는 일인지 찾아보세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리스트를 정리한 다음 그 다음 단계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기술이나 능력 키우는 방법 찾기.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직업을 찾았다면 그 다음으로 그 일자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꼭 검색 탐색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주기란 매우 어려워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검색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검색을 도와드릴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이나 학위 등등을 소개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맞는 성향으로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 직업의 종류도 살펴보세요. 아마 호주에 이러한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나 하고 매우 흥미로워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 몇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이 찾은 직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그 직업이 경력이 없는 초보를 뽑는 구인 광고가 많이 올라온다면 경력이 없는 여러분이 시작하기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만약에 초보 구인이 없고 경력자만 뽑는다면 그 직업은 지원하기가 힘드니 리스트에서 제외시키세요. 앞에서 관심과 초보 구인을 확인한 리스트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어떤 직업은 최소 학력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직업을 발견했는데 경력이나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분야에 다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용한 기관이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는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의 줄임말이고 호주 전 지역과 각 주에서도 여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면서 공증된 기관입니다. 인터넷에서 테이프를 검색하면 여러분의 사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테이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정리한 직업이 특정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꼭 자격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면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관심과 성향 적성에 맞는 직업을 3가지에서 4가지 찾기, 구인 광고에서 초보 구인을 구하는 회사가 많은지 검색하기, 필요한 학력, 면허, 자격증 검색하기. 호주에서 경험도 없고 언어적으로 자신감도 없다면 첫걸음을 딛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테이프는 호주에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테입은 테크니컬 앤드 퍼더 에듀케이션의 줄임말이고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닝 시스템과 자격제도 그리고 공증된 자격 과정을 제공하고 매우 다양한 직업 코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파이낸스, 관광, 건축, 엔지니어, 미용, 육아, 회계, 예술, 지역 사회 업무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코스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데 이는 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재취업 또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화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에 관한 서티피케이트 4를 지원을 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르칩니다. 호주는 각 주별로 법과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을 구할 때 그것에 맞는 기술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취업에 유리합니다. 가끔씩 아주 짧게 몇 주 코스로 제공되는 교육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대략 취미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대학과는 시스템이 조금은 다릅니다. 호주 전 지역 그리고 각 주 안에서도 지역마다 골고루 캠퍼스가 분포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주 또는 지역 정부가 소유, 운영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테입은 직업교육 훈련 분야에서 인증된 자격증을 수여를 하는데 이 자격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격증의 종류는 Certificate 1 to 4, Diploma, Advanced Diploma, Graduate Certificate and Graduate Diploma Qualifications.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선택의 폭이 참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때 인정을 해줍니다. 교육은 온라인, 파트타임, 풀타임 등등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테입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은 아주 광범위한 이론을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테입은 특정 직업, 직장에 맞춘 기술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한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과정에 따라 필요하면 취업에 필요한 실습도 각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습생과 연수생들이 이러한 자격의 일부로 고용주와 함께 의무적으로 유급 현장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학비는 수업의 종류와 캠퍼스 그리고 위치에 있는 주에 따라 매우 다르고 매년 수업료도 변화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홈페이지나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주세요. 호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분이라면 입학 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비와 마찬가지로 지원학과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호주에서 관련 경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은 입학 전에 시험, 면접, 포트폴리오 등 또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자격증 과정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입학 요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입을 졸업한 사람이 연봉과 취업의 기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테입은 기술을 중점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보다 업무적인 숙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테입은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2년의 기간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통 대학은 3년에서 4년의 기간과 높은 학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에게는 기간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입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렉처러라고 부릅니다. 이 강사는 수업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분이 취업 시 필요한 가능한 모든 부분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테입의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오늘은 불법적인 탈세 또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곳을 발견했을 때 대처 또는 신고하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호주에서는 이것을 팁오프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또는 비밀스럽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고를 하는 기관은 호주의 국세청인 ATO이고요. ATO는 오스트레일리안 텍세이션 오피스의 줄임말입니다. 총 4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ATO 앱을 다운받아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신고하는 사람의 정보는 The Privacy Act 1988. The strict secrecy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he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and other tax laws. 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여러분의 정보를 비공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작성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 서류가 있으면 첨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할 때 허위 신고를 한다면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필요한 정보는
이름, AB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웹사이트 주소, SNS 디테일, 생일이나 집 주소를 안다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법적인 활동을 발견했는지 상세히 적으시고 증거가 있다면 업로드하셔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8000-600-622로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이 필요하다면 131450으로 전화해서 통역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편지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코비드-19 또는 잡키퍼와 관련된 불법 활동 및 관련 문제 행동, 탈세를 목적으로 한 현금을 요구하거나 지불하는 행위, 미신고 또는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최저임금 이하로 지불한 경우, 비자를 빌미로 비자 사기를 한 경우, 신원 사기,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자 번호, 상품 및 서비스 세금, 관세 사기, 불법 마약과 담배, 위장 고용 계약, 불법 파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행위, 법의 정책 취지를 벗어나 조세 및 연금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계획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비거주자에 의한 오스트레일리아 재산의 불법 매입, 돈 세탁, 허가받지 않는 도박, 위조 상품. 이 신고 제도는 호주의 불법적인 행동을 관리하고 사회를 정직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허위가 아닌 작은 증거라도 신고한다면 호주 국세청에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 법으로 ATO에서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고자에게는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심각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과거에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공제금을 신청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이름과 사는 지역과 직업, 고등학교 정보 등으로 국세청은 조사를 했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잘못 신고된 소득세와 그에 대한 이자 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2019년 7월과 12월 사이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략 2만 7천 건 이상의 팁오프 신고가 이루어졌고 과반수 이상의 경우가 세금 신고를 실제 수익보다 낮게 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설명한 세금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동을 발견한다면 국세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세요. 호주에서 일을 하면 고용주는 근무자에게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이것을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 동안 고용주가 따로 보관하는 돈입니다. 이 퇴직연금은 은퇴하거나 65세가 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연금을 제3자인 연금관리기관의 계정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연금을 관리해주는 회사는 매우 다양한데 가능하면 여러 회사의 계정을 두는 것보다 하나의 계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계좌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가 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은 한 달에 $450 이상 지급, 18세 미만은 한 달에 $450 이상을 받고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평상시 수입의 최소 9.5%를 슈퍼에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호주에서 일을 했는데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럴 경우는 호주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연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늦게 지불될 경우 또는 잘못된 펀드로 지불할 경우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금을 일정 기간 이내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정 기간 이후에도 연금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 연금을 지불하는 시기는 1년의 4분기로 나눠서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아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이때 여러분이 신고를 할 때 제공해야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텍스 파일 넘버, 연금이 미지급된 기간, 고용주의 호주 사업자 번호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꼭 제공해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호주 사업자 번호는 여러분이 받은 페이슬립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임시거주자인 경우는 호주를 떠나기 전에 이 연금을 조기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웹사이트는 설명란에 첨부하니 확인해 주세요. AMEP는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의 줄임말이고 호주에 이민을 온 이민자들 중에 영어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호주 정부의 무료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호주에 갓 도착한 영주 비자 이민자거나 호주에서 영주 비자를 최근에 받았다면 무료 영어 수업 놓치지 마세요. AMEP는 호주로 이주한 사람 중 영주 비자 또는 특정 임시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호주에 도착하고 12개월 안에 신청이 가능하고 5년 이내로 수업을 완료하실 수 있고 최대 510시간의 무료 수업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전 지역 약 300개의 지정된 곳에서 제공되고 있고 코비드-19로 인해 현재는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옵션은 풀타임, 파트타임, 저녁반 또는 주말반 등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캠퍼스는 화면의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링크 주소는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이 영어 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캠퍼스에 연락을 해서 우선 인터뷰 날짜를 잡으세요.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직원이 여러분의 영어 수준에 맞는 코스를 등록해줍니다. 수업을 들어가시면 정말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는 에티켓과 매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받는 사람들의 영어 레벨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영어를 사용하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클래스를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서 만약 여러분이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수업의 레벨은 여러분의 영어 수준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니 수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등록하세요. 수업 종류는 서티피케이트 1에서 3 3단계로 보통 나눠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스를 수료하였다고 여러분이 호주에서 취업하는데 자격증으로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호주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과 커뮤니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스입니다. 수업 과정 중에 호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라든지 호주에서 인증한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 다양한 부가적인 코스도 관심이 있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호주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사에게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가끔 근무 시간 중에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호주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산업재해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호주에서는 워크커버라고 부릅니다. 워크커버 보험은 직원이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보장합니다. 호주의 모든 주에서 고용주에게는 의무사항이며 직원에게 보상으로 지원됩니다. 워크커버 보험은 직장에서 부상을 당해서 치료나 휴가가 필요한 경우 치료 비용 및 휴가를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손실된 소득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주간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와 유사한 비용을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상환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이 보험금은 보험사가 직접 또는 고용주를 통해서나 아니면 보상규제기관에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부상 상태가 심각하다면 이 보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고 리포트. 만약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리포트를 해야 하는 내용은 부상 날짜 및 시간 또는 부상이 발생한 기간, 부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 부상에 대한 설명 등등입니다.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은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지원 담당자가 회사의 부상 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람들, 워크커버에 신청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치료와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서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 워크커버 에이전트, 의사와 의료 제공기관, 독립의료심사관, 그리고 직장 복귀 코디네이터 등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관련 서류 제출. 클레임 리포트는 여러분의 세부 정보, 작업자의 세부 정보, 사건의 세부 사항, 및 책임 분쟁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고가 난 뒤 또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정보들을 꼭 기록해두세요. 근무 능력 평가. 만약에 부상당하기 전과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티피케이트 오브 카파시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커버 대리인에게 클레임 리포트, 서티피케이트 오브 카파시티, 의료비 청구서나 영수증, 기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들이 제출이 되면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료를 포함한 보상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 또는 보험금을 지불받지 못할 경우는 고용주, 보험회사 또는 해당 주의 근로자 보상 규제 기관에 문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워크커버는 각 주마다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에 있는 제도 규제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란의 사이트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가시면 각 주별로 담당 기관으로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호주, 태즈메이니아, 노던 테리토리 및 ACT에서는 보험사가 이 제도를 관리하고 NSW, 빅토리아 및 SA에서 보험사는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퀸즐랜드에서는 이 제도가 전적으로 주에서 운영됩니다. 호주 네이버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지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